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부장 종목들이 되반등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생각보다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20, 30%밖에 대반등 에너지는 안 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눌렀다 다음 가고 나스닥이 부러졌는데 디커플링 돼서 우리나라 소부장을 땡겨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5일에서 10일 동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6월 27일하고 네. 그때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 그러면 이런 소부장은 7월 말에서 8월 달에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퀄리타스 반도체. 전번에 27,800원 권력전에 팔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권력됐습니다. 21,000원대 하단. 요게 20% 진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흔들다가 요 121선이 32,000원. 이걸 뚫어가야 돼요. 이 뚫는 에너지가 7, 8월 달에 나오나 볼래요. 이거 뚫으면 KVT, K음식은 추가 급락할 거라고 봅니다. 2차전지도 추가 급락할 거라고 보고. 요거를, 얘만 보는 게 아니라, 갖다 예를 들어서, 뭐, 칩셋 미디어. 네. 얘도 27,000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HPSP. 얘는 45,000원, 47,000원. 전번에 45,000원 때려가고 다시 재매수. 요거 고점을 뚫어서 아직 역배열이거든요. 제가 역배열한 거는 121선 밑에 21선. 이게 121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21선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이거 언제 주나가 또 중요하고요. 이게 1개월 걸리냐 3개월 걸리냐에 따라 이 에너지가 또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걸 7, 8, 9 확인해 볼래요? 그래서 여기도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뭐라 그럴까? K 소부장도 주도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주도했던 것도 숨고려 하면서 뭔가 엉뚱한데. 네. 그래서 K가 남은 게 뭐냐면 이제 원전 6개. 남았고, 네. 그 다음에 K 핵 남았고, 그 다음에 오늘 간단히 얘기해서 푸틴 북한 와서 군사적인 자주 니네들이 공격받으면 바로 들어가겠다는 조약을 맺었네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이 예정돼 있다라고 기사가 뜹니다, 대표님. 이게 또 이 한반도 리스크 이게 만만치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싫어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아니 북한은 내 밑에 계속 둬야 되는데 갑자기 간단히 얘기해서 러시아가 들어와갖고 내 밑에 어떤 에너지를 뺏어가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또 충돌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환율을 계속 칠 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고 또 1,400원 뚫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한반도 리스크를 어떻게 건드려 주나. 그래서 오히려 방산주가 다시 가지 않겠나. 그리고 또 방산주 외에 여기에 이제 아까 프랑스가 급락하니까 저는 여기에 또 반사이익이 원전 같아요. 체코 쪽에서 프랑스 정치 불안한데 장기 이렇게 하는 걸 그쪽에 줄까? 그러면 확률은 우리나라가 더 원탑이 높아질 텐데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치고 올라온 거 아닌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가는 대우건설이었나요? 대우건설은 건설이니까 잘 못 갈 겁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나 네. 한전기술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단에서 진짜 대우건설은 수주해야 갈 것 같아요. 그거는 7월 달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 7월 거고요. 말 정도니까 그게 또 한 달 시장을 또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일주일 동안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쪽이었는데요. 이쪽 파동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단도 키 맞추기가 또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는 25만 원, 26만 원에서는 반 때려라. 현대차는 28만 원과 30만 원에서는 때려라. 상대 수익률 가성비가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서 전번 시간에 또 HL 만도나 SL도 때리라고 그러면서 이 종목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대오토에버. 요거 17만 원 돌파해서 20만 원까지 가나 한번 보시고요. 이제 키 맞추기. 그 다음에 전번에 화신을 이것도 키 맞추기. 우수 AMS나 화신. 근데 이제 화신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쳐나갔어요. 일주일 만에. 그럼 화신은 매도해갖고 이쪽에서 안 간 게 이지나 우수 AMS나 안 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품단에서 순환이 나오는 것들로 밑에 단 가서 키 맞추기.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부품도 키 맞추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부품 쪽은 키 맞추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연결고리 이쪽 테마도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때 이제 코론 글로벌을 설명해 드렸는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론 글로벌 매도해서 그때 이제 코론 글로벌하고 이지 케어텍을 같이 설명을 해 드렸을 겁니다. 이지 케어텍. 네. 근데 이지 케어텍은 아직 못 갔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입니다. 네. 코론 글로벌이 이제 8, 9천 원짜리가 이제, 시동안 그럼 대드 잡고 얘가 15,000원이나 17,000원 가면 이건 때려갖고 다음 타자가 이지 케어텍이 아닌가. 근데 얘 15,000원 찍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얘는 120에서 11,000원과 10,000원은 다시 사도 돼요. 그러면서 여기 시간 조정했다 요걸 뚫기 전에 네. 이 종목이 움직이나 볼 거예요. 이지 케어텍. 이것도 아직 역배열입니다. 아직까지 120일, 20일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 형편없어요. 그럼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윗골이 진다는 건 요걸 뚫었다는 얘기예요. 23,000원과 2만 원. 여기 오면 일단 때리고 다시 보면서 코론 글로벌 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네옴이나 우크라이나에서 MOU를 맺었거나 뭔가 그쪽과 관련돼서 현지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이걸 움직이는 투자조합 사모펀드 흔적들이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머니게임으로 움직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게 트레이딩 하실 때는 또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연결고리 쪽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이 변한 게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간밤에 그 SMR의 주가가 12%나 급등을 했더라고요, 대표님. 그렇죠? 원전주도 강했고요. 그래서 네. SMR 뉴스케일은 전에 9.5불에 때려갖고 7불 정도나 깨면 사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7불 깬 다음에 오늘 9.5불. 네, 까지 왔죠. 예, 9.5. 이 그래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지그재그 같아요. 여기서 아직 더 위로 갈 에너지는 아직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네. 요쪽 관련된 종목들의 군집을 한 4-5개를 계속 추적하고 보거든요. 뉴스케일만 제일 강해요.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전에 그 아이스버그인가 공매도 보고서 내고 난리쳤던 기업이고 또 전산 실수해갖고 하루에 뭐 90% 빠지면서 노이즈가 있는 건데 이런 종목이 지금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래서 반 내지 70%는 9.5불 싶을 때 때리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XYT 오히려 수소로 가봐라. 플러그 파워. 플러그 파워는 계속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2.3불에서 2.5불 정도 수준까지 빠졌거든요.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X축에 뉴스케일 놓고 Y축에 플러그 파워 놓으면서 계속 여기도 직선 걸어놓고 롱숏이 왔다 갔다 하나.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전략이냐면 전번에 한번 수소를 설명하면서 어디에다 설명해 드렸나. 수소 ETF 관련주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플러그 파워하고 우리 두산 퓨어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월 달이다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가 플러그 파워고 1등이 두산 퓨어셀. 그런데 이게 이제 5월 14일 날이 4.95불 찍고 지금 2.56불이거든요. 요때가 대부분들 우리 두산 퓨어셀이나 이런 게 다 고점입니다. 두산 퓨어셀이 어디 있나 이렇게 52% 올라가면서 이때 26,000원, 7,000원. 그러면서 지금 제가 22,000원과 23,000원은 요 그림을 미리 그려드렸거든요. 네. 지금 딱 요 위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1차 파동 주고 눌림목 줬다가 이게 N자가 나오면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기도 원전 에너지랑 수소 발전 에너지가 같이 겹쳐서 시소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여기도 롱숏 이용하는 게 같이 가면 뭔가 추세인데 미국도 지금 같이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수소 쪽은 미국하고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심지어는 7월 달에 나토 정상회담 이후에 독일의 정책 네.
독일이 원전할 수 없으니까 수소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한 달 정도 점검해 보면서 시소로 왔다 갔다만 잡아볼래요. 확실한 건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바닥인 건 맞아요? 예, 뭐 이거는 저는 여기도 앞으로 큰 그림이 우주같이 네. 10년간 이거 우리나라 수소 연맹이 추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그거를 한국이 뭔가 주축이 될 것 같고, 네. 미국의 ETF나 이런데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뉴스케일도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삼성물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소 ETF나 이런 데서 뭔가 투자하는 것도 다 우리나라 포스코나 SK나 이런 쪽 다 연결돼 있어요. 비즈니스 툴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추세로 하는데 이게 딱 원전, 조선, 수소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을 이끌 중심들 아닙니까? 네. 또 울산, 여수 여기에 핵심 산업단지의 주축이고요. 이거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건드리니까 정부도 여기에 방향은 계속 집중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언급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인포믹스 라이브 진행을 통해서 올해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이 반도체 외에 좀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을 거냐라는 질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조선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조선주 좀 어떻게 보세요? 해상 운임 지수도 좀 올라가는 추세예요. 조선주는 네. 저는 하나오션만 봅니다. 왜 한화오션이에요? 현대중공업은 이게 쪼개기 분할 너무 많이 해갖고 저는 그거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네. 옛날 하나를 묻힌 걸 그냥 네 개인가 쪼개갖고 그냥 어느 거에다가 둘지는 우리가 찍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오션은 저는 이거는 조선과 방산, 특히 호주의 이름 또 까먹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산은요, 미국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저는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한테 잠수함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4만 원대 팔아, 2만 5천 원 사, 3만 5천 원 팔아, 2만 8천 원 다시 사, 지금 3만 3천 원입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4만 원까지 가는 거 볼래요. 그래서 하나오션만 찍고 오히려 조선 기자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전체적인 뭐 다 확산시키지는 않고. 않겠습니다. 그냥. 네네. 예. 그렇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맞다. 추세- 군함과 방산이 함께 엮일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그게 옛날 대우 하나오션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오션 한 종목만 때리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까요? 최근 들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유통주 쪽은 흐름이 좀 어떤가요? 바닥을 치고 있으면 그때가 또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신세계 이마트 갖고 볼래요. 이마트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6개월 네. 연장했잖아요. 이게 BRV하고 사모펀드하고 간단히 해서 이마트 이게 6개월 그냥 연장한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살아나려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한 번 내지 두 번 돼야 된다. 우리나라가? 예. 그래야 풀려요. 네. 그리고 유통 쪽에서 진짜 살아나려면 어떤 현상이냐면 중국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중국 에너지요? 예. 중국이 어떠한 여러 가지의 이제 지금 유통에서 중국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유통은. 지금 알리나 테무 갖고 지금 완전히 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붙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이나 이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는 공격보다는 같이 가자 쪽으로 뭔가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롯데관광개발 요 세 가지 갖고 볼래요. 네. 요게 주가가 에너지가 지금 가격대보다 30 내지 50이 올라가면 이제 됐구나. 근데 그가 에너지 안 나와요. 네. 그러면 그쪽은 그러니까 유통주는 중국의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가격대에서 30% 정도는 위로 올라왔을 때가 오히려 그때 좀 사볼만 하다라는 아니죠. 말씀이시네요. 아닌가요? 지금 바닥은 바닥인데 네네. 이 30% 올리는 게 6개월 지나서 1년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시간차. 네. 근데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우리 한국은행 금리 인하하면 하겠습니다라는 전략이지. 바로 못 갈 거예요. 그쪽은 산 넘고 물 건너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CEO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해결돼야 돼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NH가 이제 돈 빌려 투자를 한다 그러지만 이거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벗어났는데 여기에 이제 BRV 문제 해결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이게 6개월 후에 해결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스타크 문제에서 또 대판 싸우면 어떡해요? 네. 그럼 그때는 그때까지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럼 그때 충격이 더 클 거라고요. 그거 확인할래요. 잘 알겠습니다. 유통주를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